우리 1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1번 분들의 현재 상황 한번 좀 보겠습니다. 분과의 관계나 상황. 뭔가 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은 되게 좀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느낌이 크게 들어요. 이 인내하는 카드가 제일 먼저 뜨거든요. 이제는 솔직히 나도 한계에 다다랐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좀 기다린 지 오래되었거나 아직도 뭔가 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고요. 약간 제가 느꼈을 때는 이 사람한테 좀 따지고 싶은 마음이나 약간 달려가서 좀 사과를 요구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신 걸로 보여져요. 약간의 어떤 분노? 그런 감정도 보여지고 이 사람에게 좀 감정을 마구 좀 표출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너 왜 그랬어? 너 지금 왜 딴 사람 생겼어? 뭐 약간 이런 류의 연락이 될 수 있겠죠. 뭔가 이 사람이랑 사귀는 내내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사귀는 것 같지가 않고 뭔가 은근히 좀 불안한 채워지지 않는 감정들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분의 어떤 연락 패턴이나 이런 게 좀 일정치 않았다던가 아니면 마지막에 끝날 때의 모습이 굉장히 좀 찝찝하게 끝났다라는 느낌도 있거든요. 뭔가 마무리를 진짜 제대로 하지 않고 끝난 느낌이기도 하고 좀 예의 없이 통보식으로 이별을 했나 싶기도 하고 또는 뭐 그게 아니라면 진짜 뭔 좀 별 가짜는 이유로 뭐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분들을 뭐 내버려 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처음 우리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봤을 때는 되게 좀 믿음직하고 좀 듬직하고 이런 좀 사자 같은 이미지로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뭔가 끝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돌변을 했던 느낌이 있어서 끝날 때는 너무 좀 애같이 책임감 없이 뭔가 회피하듯이 끝났을 가능성도 저는 보이기도 하네요. 아무튼 상대방이 이 관계에서 굉장히 좀 무책임하고 이기적이다 이런 느낌도 크게 보여져요. 여러분들의 카드에서도 뭔가 딱히 적극적인 느낌의 카드들이 안 뜨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는 내가 먼저 연락할 생각 없고 이 사람으로부터 어떤 사과를 받고 싶기도 하고 내가 먼저 연락을 하는 거 너무 좀 이제는 자존심 상한다. 진짜 더 매달렸다가는 뭔가 진짜 신고당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분의 속마음이 뭘지 그게 좀 중요하겠죠. 한번 볼게요. 이분의 속마음 뭘지. 이렇게 뜨네요. 처음에는 진짜 네가 너무 좋았어. 무슨 진짜 열정적인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네가 진짜 내 완벽한 이상형이었거든. 너 같은 사람 처음 봤었고 네 외모나 이런 부분도 다 너무 내 스타일이었고 우리가 정말 좀 취향적으로나 뭐 성향적으로나 굉장히 좀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 마치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어떤 좀 물레방아 같은 느낌? 너랑 일단 대화도 너무 좀 잘 통한다고 느꼈어. 공통점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많다고 생각을 했고 이게 사랑이구나. 이런 감정 처음 느껴봤었어. 네가 내 첫사랑이었거든. 내 심장이 좀 터질 줄 알았어. 이러면서 혼자 좀 오바지를 했었어. 네 번호만 봐도 웃음이 나오고 네가 자기야 라고만 해도 그냥 좀 심장마비가 올 뻔하고 네가 숨만 쉬는 것도 너무 귀여웠어. 네.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진짜 여러분들과 운명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사랑을 한 게 아니라 무슨 좀 신을 영접한 것처럼 약간 좀 예배라도 드릴 기세였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이분께서 여러분들에게 좀 집착도 있었고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한테 좀 질투하는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뭔가 다 잡은 물고기가 되니까 사실 그 불길이 갑자기 좀 장작 떨어진 난로 마냥 꺼져갔던 것도 사실이야. 약간의 좀 권태감이 왔던 것도 사실이고 어느 순간부터 너의 카톡이나 이런 걸 읽고도 좀만 이따가 답장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좀 확신이 사라졌었어.
처음에는 네가 진짜 내 인생의 운명의 짝이자 평생의 동반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솔직히, 아, 이거 좀 가성비 떨어지는데? 아, 약간 연애 유지비 너무 많이 드는데? 이거 유지하려면 돈도 노력도 감정도 너무 많이 들어가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이야. 이 사람은요, 머릿속에 약간 좀 계산기가 들어있는 것처럼, 전 계산기를 정말 두들두들 거렸던 것 같아요. 음, 솔직히 우리가 좀 감정 소모가 있거나 싸울 때마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좀 피곤했던 것도 사실이고, 혼자 있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야. 이분이 원했던 건, 무슨 햇빛만 먹고 사는 약간 무소유 연애를 원했던 것 같거든요. 하,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 상황도 좀 여의치 않고, 내가 좀 바쁘고 힘든 것도 사실이고, 어쩌면 어떤 구설수에 올랐을 수도 있겠고, 아무튼 내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거 너도 잘 알긴 알잖아. 그리고 우리가 진짜 결혼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어떤 확신이 좀 덜 들었어. 음, 결혼까지 가려면 어떤 가치관적인 문제나 뭐 이런 것도 다 비슷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걸 좀 회피하고 싶었어. 책임감을 회피하고 싶었고, 내가 쓰레기고 내가 개새끼인 거 맞아. 그렇다고 해서 네가 싫은 건 아니야. 지금 나는 아직도 너를 그리워하고 좋아하고 보고 싶어 해. 언젠가는 너랑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사실이긴 해. 하지만 지금 어떤 좀 우리 사이에 껴있는 제3자나 어떤 좀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 아, 솔직히 내가 좀 감당하기 귀찮았던 것도 사실이야. 책임지기도 귀찮고, 노력하기도 귀찮고, 다 귀찮았어. 아, 이렇게 노력하기 귀찮은 놈이 연애를 왜 했을까요? 사랑이 아니라 무슨 알바도 아니고. 네. 근데 이제 와서 정말 좀 후회가 되네. 네 SNS나 프사에 뭐가 올렸나 하면은 득달같이 빨리 보고 네가 어떤 사람이 생겼다 싶으면 몰래 좀 훔쳐보면서 가슴을 졸이고 있어. 지금 어쩌면 너한테도 새로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 네가 워낙에 그렇게 좀 매력적인 사람이었잖아. 우리 뭐 속궁합도 굉장히 좀 잘 맞았었잖아. 너 딴 놈한테 또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좀 가슴이 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어. 지금 질투심에 소유욕에 지금 뒤집어지겠어. 하지만 정작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야. 연락해볼까 말까 싶다가도 아니야. 그러면 쿨한 남자 이미지, 쿨한 여자 이미지 박살나잖아. 이러면서 또 안 하기도 하고. 이분은요, 약간 좀 쿨병 말기인 것 같아요. 쿨병 말기 환자인데, 현실은 개찌질한데, 혼자서 이제 영화를 찍고 계신 거죠. 아, 진짜, 그때 내가 한 번만 더 참고, 한 번만 더 노력했으면 달라졌을까? 근데 지금 와서 이런 생각해봤자 뭐해. 넌 이미 나 없이도 잘 살고 있겠지. 오히려 더 잘 살아가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여러분들은. 축하해 주셔야겠네요. 근데 그래도 말이야, 혹시라도 가끔 한 번쯤은 나 생각해 본 적 없어? 이러고 이 난리를 치고 있네요, 이분은. 아휴. 네, 자, 조금만 더 볼게요. 이분의 깊은 속마음 뭘지. 무슨 쌉소리를 하는지 볼게요. 자, two cup, four pentacles, 그리고 저지먼트 카드가 떴네요. 아니, 근데 너는 진짜 괜찮아? 나만 이렇게 좀 찌질하게 후회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너도 가끔 내 생각이 나긴 해? 아, 혼자 김칫국을 원샷 중이죠. 네, 요즘 이상하게 네가 너무 생각나. 길 가다가 너랑 갔던 카페 이런 데 가면 괜히 좀 눈물이 한 번씩 찔끔 나기도 하고, 특히나 밤중에 너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욕망으로 막 들끓어 오르는 것도 사실이야. 어떤 날은 네가 마지막에 보냈던 카톡이나 이런 걸 다시 읽어보면서 아, 그냥 이때 그냥 사과하고 넘어갔어야 됐는데 이러기도 하고 나도 좀 미치겠어. 근데 문제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정작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야. 아씨, 연락하면 쪽팔리잖아. 이미 끝난 거 다시 들쑤시면 나만 좀 초라해지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고. 이분은요,
죽기보다 본인의 자존심이나 고집을 지키는 게 중요한 분으로 보여요. 그럴 정도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그게 좀 본인의 에고가 자아가 강하다고 느껴져요. 그러면서 좀 자존감은 낮은? 약간의 좀 애정결핍적인 면모도 보이네요. 네. 야, 너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그게 자꾸 걱정돼. 내가 너 많이 귀여워했고, 그래도 나도 너한테 나름 최선을 다했었고, 너한테 좀 많이 사랑을 줬었던 것도 사실이잖아. 근데 너 나 잊고 있어? 잊으면 안 될 텐데. 나 같은 사람 없는데. 이러고 있네요. 이분이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본인 같은 사람이 없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두 분이 뭔가 서로가 서로의 이상형이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사람이 무슨 이상한 오만한 자신감? 이게 있다고 느껴지네요. 근데 요즘 이상하게 너랑 다시 만나게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이게 그냥 내 착각인지 아니면 운명인지 모르겠는데 이분은요. 이제 와서 이제 뒷북을 치고 있네요. 혼자서 이제 김칫국을 한 사발 먹고 있죠. 우리 한번 제대로 얘기 좀 해볼 수 있을까? 다시 만나고 싶어. 결론이 이거네요. 이렇게 찌질할 거면 애초에 왜 헤어졌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느꼈을 때는요. 이분은 어떤 현실적인 문제도 물론 있긴 했을 거예요. 이분의 어떤 상황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긴 했을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가면 갈수록 좀 권태기가 왔던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 놓고서 지금 와서 이 사람은 뼈저리게 후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아휴. 지금 이 사람의 속마음은요. 이렇게 좀 질질 짜고 있어요. 이 카드 보이시죠? 질질 짜고 있다니까요. 진짜로. 아휴. 베갯잎을 매일 적시면서 질질 짜고 있어요. 아이고. 속마음이 너무 찌질해서 제가 읽으면서도 약간 토가 나올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분의 속마음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뭐라 할지. 사랑스러워, 네가 웃으면 기분이 좋아 라고 하네요. 여러분이 웃는 모습이 굉장히 이분의 취향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웃지 않을 때는, 무표정일 때는 굉장히 좀 차가워 보이고, 좀, 도도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뭔가 여러분이 웃으면 그 느낌이 완전히 좀 반전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뭐 실제로 좀 눈웃음이 있다던가, 뭐 보조개가 있다던가, 아니면 웃을 때 입동굴이 좀 활짝 펴진다던가. 그래서 이분이 느꼈을 때는 여러분의 웃는 모습이 너무 좀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회상 중이네요. 에휴, 너에게 상처 줄 행동을 하게 돼.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처럼 잘 안 돼. 라고 하네요. 아이고. 이분은요. 그 태생적으로 금 쪽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뭐 악의가 있어서 그러는 거라기보다는 말 자체를 조금 기분 나쁘게 욱하는 면도 있어 보이고 일부러 뭔가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할 말들만 쏙쏙 골라서 상처를 주는 스타일 같아요. 참 이기적이죠. 에휴. 아니, 이렇게 금쪽이면 오은영 박사님 상담소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둘 사이에 누가 있어? 그 사람에게 더 신경 쓰고 있어. 라고 하네요. 이건 뭐 여러분들 측의 입장이 될 수도 있겠고, 이분의 측의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제너럴이라서 입장이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겠거든요. 하지만 이분의 측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하네요. 뭔가 제3자가 있을 가능성도 보이긴 하는데, 뭔가 두 분을 비교 중에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해줬다. 본인에게 더 헌신적으로 잘해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 보이네요. 우리는 잘 안 맞는 것 같아.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어. 너를 이해하기 힘들어. 라고 하네요. 이분은요, 뭔가 제가 느꼈을 때는 좀 엄청난 회피형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갈등이 조금만 있으면 이분은 좀 쉽게 도망가고, 그러니까 빤스런 치고, 잠수 타고, 또 며칠 있다가 연락하고, 약간 이런 패턴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그런 잠수 기간을 잘 못 참으실 것 같아요. 약간 이분에게 불안해하거나 뭔가 닥달해하는 모습이 있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우리 여러분들의 탓인가요? 절대 아니죠. 이분의 그런 쓰레기 같은 마인드 탓이죠. 이분의 그런 애티튜드가 너무 거지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을지 이미지적으로도 한번 볼게요. 엠프레스 카드. 이 카드를 보시면 이 여황제가 왕관을 쓰고 이제 욕조에 대저택에 누워 있어요. 이분이 보는 여러분의 이미지가 이래요. 약간 공주 같다? 굉장히 좀 멋있고 본인 커리어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자기 발전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심지어 외모도 굉장히 좀 예쁘장해서 누구나 좀 탐낼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뭔가 좀 남자 없이도, 뭔가 여자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그런 좀 독립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요즘 시대의 신여성, 신남성, 그런 이미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뭔가 좀 당당하고 멋진 느낌으로 보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리고 일단 외적으로 너무 본인의 스타일이래요. 이런 사람 본 적이 없대요. 이 사람이 느꼈을 때는. 외적으로는 그러니까 너무 예쁘다. 너무 잘생겼다. 좀 다가가기 힘들다. 약간 이렇게 느끼는 부분도 있어 보이네요. 네. 그럴 거면 좀 진작에 잘해줬어야죠. 아휴. 자, 그러면 이분과 어떻게 될지 그 흐름도 한번 볼게요. 흐름. 네. 에이스 원드. 흐름이요. 저는요. 이게 좀 괜찮아요. 흐름이요. 일단 1개월 차에는 이제 에이스 완드 카드가 뜨는데 이 카드가 어떤 두 분 관계에 있어서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좀 정체된 상태거나 아무런 발전이 없는 더딘 상태다라고 하신다면 이 에이스 완드 카드가 떠서 1개월 차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시작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네, 두 분이 다시 재회를 하게 되시거나 최소 이분에게서 연락을 받게 된다 또는 마주치게 된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그 이후의 흐름이 2개월 차의 흐름이 또 이런 은둔자 카드가 떠서 이분이 또 뭔가 갈등이 조금이라도 생기거나 그러면 은둔하거나 잠수를 타버리거나 도망을 갈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그 점을 약간 좀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살지?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분은 조금이라도 본인이 감정적으로 격해지거나 아니면 우리 여러분들이 뭔가 조금 쫀다고 느끼거나 그런다면 또 도망갈 것 같은 사람이라서 이분을 사실 좀 비추천드리긴 해요. 강력하게. 네. 자, 근데 그래도 이때 고비를 좀 넘기신다면 3개월 차부터는 우리 여러분들이 좀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이 좀 갑이 될 수 있겠다. 이분이 조금이나마 여러분한테 쩔쩔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흐름이에요. 네.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는데 이 사람의 습관 자체가 쉽게 고쳐질 느낌이 아니라서 저는 그게 진짜 걱정되네요. 이 사람을 좀 열심히 길들여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조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워낙에 좀 오랑우탄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약간 조련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지능이 약간 오랑우탄 같은 분이라 그 점을 약간 주의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좀 능숙한 조련자가 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에게서 연락이 오게 되는 날짜도 한번 찝어 드려 볼게요. 이거 은근히 맞았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댓글에. 자, 1, 9, 3, 그리고 잠시만요. 1, 9, 3, 그리고 2. 네, 이런 게 들어간 날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도 한번 뽑아 드려 볼게요. 자, 조언이 제일 중요하죠. 일단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신감을 가져라. 본인의 좀 외모나 자기 개발 이런 걸 열심히 하라 이렇게 뜨고, 왜냐면 이 마법사 카드가 굉장히 좀 자신감 있는 캐릭터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좀 더 외향형이 되어라. 이런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저는 어쨌든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타로다 보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더 인싸가 되어라. 뭔가 외향형이 되어라. 조금 더 사람들이랑 많이 어울려라. 사람들을 많이 만나라. 모임을 많이 가라. 술자리 많이 가라.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네,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신다면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이 행복한 연애 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 굳이 이분이 아니라도. 자, 뉴페 오나요? 뉴페 한 번만 볼게요. 제가 너무, 이분은 비추, 여러분들,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제가 진짜 욕이 나올 뻔했어요. 에이스 컵 카드는요, 뉴페온에서 정말 좀 좋은 카드예요. 이 카드는요, 뉴페온에서 진짜 최강인 카드거든요. 이 카드가 뜨면 적어도 한 1개월 이내로는 뉴페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잘 맞고 훨씬 더 잘생긴 네 예쁜 뉴페가 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여러분들 에이스 소드 여러분들 이거 소름 보이시죠? 소름 돋습니다. 네. 아무튼 에이스 카드가 다 떠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카드들밖에 안 떴어요. 반드시 새로운 사람도 생긴다고 해요. 그렇게 되신다면 이분에게서도 연락이 오고 새로운 사람도 생긴다면 이분 말고 새로운 사람으로 갈아타십시오. 네. 이분은요, 만나다가 조금 버리세요. 네,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가입, 슈퍼챗 모두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회원 영상을 보시면 뭐 그 사람의 속마음 영상을 포함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영상이 15개가 넘고요. 심지어 조금만 업그레이드 하시면 저한테 직접 댓글로 상담 받을 수 있는 컨텐츠도 있으니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너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재밌는 좋은 상담을 원하신다면 예, 개인 타로 링크로 문의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점과 타로는 복채가 있어야만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들 좋아요, 최소 좋아요, 그 다음에 최소 구독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댓글로 본인의 소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2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볼게요. 우선 우리 2번 분들의 현재 상황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선 좀 이분이랑은요, 되게 좀 운명적으로 느꼈을 것 같아요. 뭔가 첫 만남 자체도 굉장히 좀 독특했거나 아니면 좀 운명적인 끌림이 느껴졌다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좀 두 분이서 잘 통하는 게 많았던 것 같고요. 특히나 이분이 처음에 굉장히 좀 빠르게 다가왔던가 되게 좀 여러분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표현도 정말 좀 잘했고, 뭔가 이 사람이 특히 결혼에 대한 얘기를 많이 꺼냈거나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는 듯한 말과 어떤 행동들을 많이 보였다고 느껴져요. 뭐 실제로 두 분의 친구나 겹치인까지 만나봤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동거까지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네요. 근데 이게 되게 좀 관계가 되게 역전이 된 느낌이에요. 분명히 뭔가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갑이었을 것 같은데 끝부분에 돼서야 여러분이 갑자기 좀 을처럼 바뀐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이별 자체가 굉장히 좀 갑작스러웠다? 너무 좀 뜬금없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별에서 뭔가 내가 속수무책으로 좀 당했다? 라는 느낌을 받고 계실 것 같아요. 나름대로 나도 최선을 다했고, 내가 좀 헌신을 많이 했었고, 이 사람한테 잘해줬던 부분도 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좀 두고 배신해버렸다. 라는 느낌을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진짜 뭐 제3자가 생겼나? 이 사람에게? 약간 싶은 정황들도 보이기도 하는데요. 두 분이 뭔가 끝난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상황적인 문제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뭐 준비하는 게 생겼거나 바빠졌다던가 좀 여유가 없어졌다던가 그런 이유들 때문에 끝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요, 이분이 되게 좀 빠르게 왔다가 빠르게 도망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금사빠, 금사십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
어, 여러분들이 잊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음, 뭔가 이상하게 언젠가는 이 사람과 이어질 것 같아서 그런 이상한 촉이나 예감이 들어서 더더욱 좀 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네요. 자, 그러면 이분의 속마음이 뭘지 그것도 한번 좀 볼게요. 일단 제가 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근데 이게 과연 좀 최선이었을까? 이렇게 끝나는 게 맞았을까? 아니면 그냥 내가 좀 쪼잔하고 찌질하고 겁나고 회피형에다가 비겁하고 겁쟁이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 이렇게 좀 성찰하는 부분도 있어 보이고, 솔직히 말하면 나는 한 번도 너를 진짜로 놓을 생각은 없었어. 내가 쿨한 척 하면서, 아, 요즘 좀 바빠서 연락 뜸할 수도 있어. 이런 말을 했거나 너한테 헤어지자고 했을 때에도 사실은 그냥 내 감정이 무거워지는 게 무서워서 그런 거였어. 어, 너를 향한 내 감정이 점점 더 진지해지는 걸 못 참을 것 같았어. 그런 진지한 순간들이 오면 올수록 진짜 내가 너를 책임져야 할 것 같았고, 진짜 무슨 결혼까지 해야 될 것 같았고, 그런 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나는 부담감이 많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야. 네가 나한테 더 깊이 다가오거나 내 일상에 깊이 스며들면 나도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보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그거를 할 자신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야. 그래서 사실 그냥 좀 벽을 쳤던 것도 사실이고 연락을 안 했던 것도 사실이고 음, 약간 이 관계에서 좀 무서움이나 두려움을 느꼈던 것도 사실이야. 그러니까 약간 벽돌을 하나씩 쌓다 보니까 본인 혼자서 성벽을 쌓은 거죠. 음. 근데 너는 그걸 어떻게든 넘으려고 했었잖아. 계속 좀 노력을 하고 다가오고 표현하고 나한테 잘해주고 그게 너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너무 부담스러웠어. 그러다가 나는 결국 내가 찌질한 놈이잖아, 워낙 회피형에다가. 그래서 나는 내가 도망친 것도 사실이야. 그냥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너한테 그렇게 통보식으로 얘기한 것도 사실이고, 약간 그냥 말 한마디 때문에 헤어진 것도 사실이야. 그냥, 아, 몰라. 일단은 좀 피하고 보자. 싸우기만 하면 감정 소모가 싫어서 대충 좀 얼버무리고, 문제가 생기면 아,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이러면서 멀어지기만 하고, 너랑 이야기하면 해결이 될 걸 알면서도 그게 솔직히 너무 피곤해서 피했던 것도 사실이야. 음. 아, 그니까 정말 좀 비겁한 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음.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솔직히 끝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로에게 지쳤었잖아. 음. 서로가 이미 못 볼 꼴도 많이 봤고, 좀 날선 말들도 많이 했었고, 내가 너한테 상처 주는 말들도 나름 많이 했었잖아. 그리고 너가 했던 말들에 나도 나름 상처를 많이 받았었고, 자존심이 상했던 것도 사실이야. 음. 우리 관계가 그렇게 완전히 좀 끝이 나버렸지. 어, 그렇게 끝이 나버렸을 때 한동안 나는 좀 해방감을 느꼈었던 것도 사실이고, 좀 어떤 자유를 만끽하고 싶었고, 그동안 좀 구속당했던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야. 약간 내가 못했던 것들, 뭐 술이라던가, 유흥이라던가, 뭐 여자라던가, 이런 걸 다 만나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고, 한동안은 그렇게 좀 즐기다가, 이제 와서 좀 밤늦게, 특히 새벽 시간에 네가 자꾸만 좀 떠올라. 너가 너무 좀 보고 싶고, 아직 좀 끝난 게 아닐 거라는 생각, 그런 이상한 생각이 나도 들기도 해. 음. 그러니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서 이 상황을 부정했던 거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우리가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네가 돌아오질 않더라고. 아씨, 그때서야 내가 깨달았어. 이제 진짜 끝났구나. 어, 이제 와서 이제 정신을 좀 차렸네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 어차피 좀 엎질러져 버린 물이잖아. 어차피 우리는 끝난 사이잖아. 너는
나 없이도 이미 좀 잘 살겠지. 어, 너는 좀 멋있는 사람이잖아. 너는 나보다 좀 잘나고 예쁘고 잘생기고 괜찮은 사람이잖아. 너는 그릇도 굉장히 좀 넓기도 하고 나 같은 쫌팽이보다. 근데 있잖아. 아, 가끔, 그냥 진짜 가끔, 내가 조금만 더 솔직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조금만 너한테 신뢰를 줬으면 어땠을까? 또는 한 번만 더 제대로 잡아봤으면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 어, 그러니까 쿨한 척 하면서 이제 미련을 폭발하는 거죠, 이놈은. 자, 하지만 근데 이제 진짜 끝이겠지? 내가 다시 손을 내밀어도 이미 늦었겠지? 좀 염치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죄책감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더더욱 너한테 못 손을 내밀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게요, 들어보세요. 말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히려 너무 미안할수록 더 사과를 못 하겠고, 오히려 너무 미안할수록 더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네. 이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니까,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회피형이라서 그래요. 오히려 자기가 책임질 만한 일들을 더 이상 만들고 싶지 않고, 뭔가 그 일 자체를 키우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뭔가 조금만 말 한마디를 하면 여러분들이 엄청 싸대기를 때리거나 쌍욕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따지거나 살짝 일이 더 커질까봐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 보이네요. 자, 더 깊은 속마음 한번 좀 볼게요. 킹, 네, 아, 음. 아씨, 나 진짜 이제 어떡하냐? 이제 와서 깨달아 버렸어. 이 감정이 뭔지, 이게 후회인지 미련인지, 이게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건지. 근데 이제 와서 안다고 해서 뭐가 바뀌냐고. 사실 나는 너한테 감정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때도 우리가 점점 멀어질 때도 솔직히 말하면 나는 너를 사랑했어. 근데 있잖아, 문제는 내가 표현을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연애가 아니라 무슨 숨바꼭질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면서도 혼자서만 감춰두고 마치 내가 말 안 해도 알아주겠지, 상대방이 독심술사가 되어주겠지 라고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나는 항상 네가 내 마음을 눈치챌 거라고 생각을 했어. 아, 나는 원래 감정을 크게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도 네가 여전히 내 옆에 있으니까 그게 답이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스스로를 납득시키면서 좀 이 상황 자체를, 우리의 관계 자체를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도 맞아. 결국에는 네가 나한테 서운한 감정을 느끼도록, 쌓도록 만들었어. 내가 좀 노답이고 내가 좀 쓰레기지. 알아. 그리고 너랑 좀 신뢰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어. 내가 너한테 신뢰를 좀 잘 안 줬던 것도 사실이잖아. 아니, 이거는 솔직히 핑계로 느껴지긴 하지만, 상황적인 부분도 너무 좀 안 좋아서 너한테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없었던 것도 맞아. 너무 바쁘고 힘들어.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야. 근데 나도 이상하게도 이게 뭔가 끝이 아니라고 자꾸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그냥 미련이 아니라 뭔가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어느 날에는 그냥 문득 네가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이 생각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했던 대화가 그대로 머릿속에서 재생이 되기도 해. 네가 나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의 그 표정, 마지막으로 했던 그 말, 너의 그 떨리던 말투, 내가 그 순간에 대답을 다르게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 후회까지 하나하나가 전부 머릿속에서 계속 좀 반복이 돼.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랑 상관없이 자동 재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너무 좀 힘들고 나 스스로 자책하고 죄책감이 드는 부분도 있어.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이렇게 좀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나도. 밤마다 진짜 질질질질 짜고 있어. 베갯잎인지 이게 홍수인지 물티슈인지 모를 만큼 베갯잎이 젖어가고 있어.
근데 이 사람 무슨 잠수를 탔나요? 왜 이렇게 무서워할까? 자, 내가 이렇게 잠수 타고 내가 너를 힘들게 했는데 지금은 내가 네 SNS나 프사 이런 걸 못 보니까 뭔가 더 힘들어. 오히려 네 소식이 들려올까봐 무서워서 그럼 내 심장이 더 철렁할까봐 오히려 더 안 보게 되기도 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더 짜증나는 건 뭔지 알아? 이 모든 후회를 하면서도 내가 워낙에 좀 밴댕이 소갈딱지 같고 내가 워낙에 좀 쓰레기고 내가 워낙에 좀 마음이 작잖아. 내가 워낙에 좀 찌질하잖아. 그래서 이 모든 후회를 하면서도 내가 직접 연락을 할 용기는 없어. 이미 끝난 거 붙잡아서 뭐해. 지금 연락하면 쪽팔리기만 하지. 이런 생각이 자꾸만 나를 막아버려. 갈팡질팡을 하네요. 아이고, 이건 마치 무슨 영화 인셉션에서처럼 후회 속의 후회가 겹겹이 쌓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결론은 결국 나는 지금도 똑같이 아무 짓도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때랑 똑같이. 그때도 표현을 못했고 지금도 표현을 못했고 그냥 이러고만 있어. 내가 과연 지금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이분의 속마음 카드 좀 더 뽑아볼게요. 무슨 쌉소리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 자, 나를 믿어줘. 긍정적으로 생각해줘. 나를 잊지 말아줘.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이분을 잘 신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본인을 잘 믿어주지 않는 것 같다. 약간의 좀 자존심이 상한 부분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약간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자격지심 아닌 자격지심이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요. 약간 어떤 열등감인지 뭐 본인의 상황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더 좀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멋있는 사람이다. 그릇이 큰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네요. 매일 밤 너를 생각하게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낮에는 굉장히 좀 활발하고 사람들이랑 잘 노는 것 같고 뭐 어쩌면 제3자랑 뭐 놀 수도 있겠고 그런 부분도 보이긴 하지만 근데 밤에는 이상하게 불면증처럼 잠을 좀 못 자고 있다는 카드도 뜨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 카드도 불면증 카드예요. 여기서도 자꾸 불면증 카드가 떠서 자, 포기하고 싶어. 서로 놓아주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네요. 또 너무 찌질한 마음밖에 없어요. 아이고. 포기하고 싶어. 서로 놓아주는 게 맞는 것 같아.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놓아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요, 이분은요, 영화 속의 어떤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꽃보다 남자 속의 약간 금잔디 느낌으로 본인 스스로 연민을 느끼고 있고 스스로 그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허우적 거리고 있어요. 밤마다. 어휴, 내가 너무 불쌍해. 내가 피해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좀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마음도 있어 보이고 여러분들이 본인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왜지? 자, 가끔 예전이 그리워. 옛날 생각이 많이 나. 모든 게 선명하게 다 기억이 나. 라고 하네요. 어이구. 이렇게 고민하고 기억하고 회상할 시간에 솔직히 본인이 먼저 손을 내밀면 되는데 그냥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쫄보 같지? 왜 이렇게 찌질해 보이지? 이 사람은 왜 살지? 이렇게 찌질하네. 잠깐만요. 자, 그럼 여러분에 대한 이미지,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Knight of Swords라는 카드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느꼈을 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조급한 사람들이다. 약간은 좀 뭐라 해야 되지? 불안형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은 회피형인데 이분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는 불안형이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고 성격이 좀 급하고 그러면서도 약간 시원시원한 면모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어찌되었든 뭐 성격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정말 본인의 이상형에 가까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좀 멋있는 사람이라고 기억을 하는 것 같네요. 저돌적이고 멋있고 그러면서도 뭔가 섹시한 면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긍정적인 키워드는 다 갖고 있긴 하네요. 근데 약간 한편으로는 약간 그렇게 기억하는 느낌도 있어요. 너무 좀 본인을 구속하려고 했다거나 약간 본인을 쪼았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 보이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이 흐름 좀 볼게요. 이분과의 흐름. 1개월 차, 2개월 차, 3개월 차. 그리고 자, 4개월 차입니다. 사실 이 카드들만 봤을 때는요, 뭔가 그 흐름 자체가 이분이 먼저 용기를 내거나 연락을 할 것 같은 흐름은 또 아니거든요.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들이 먼저 해보는 쪽이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좀 SNS나 이런 곳에 티를 내보거나 간접적으로 이분을 그리워한다는 티를 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여지어요. 지금 이 흐름들을 봤을 때는 연락운이 빠른 시일 내로는 크게 안 보여서 한 3개월 내로는 크게 안 보이거든요. 4개월 차에 살짝 있어요. 4개월 차에 살짝 있는데 잠깐만 또 볼게요. 4개월 차 있는지. 에이스 컵 카드가 떠서 네, 4개월 차에 확실히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다만 조금 많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좀 너무 애달아하고 있고 너무 좀 괴로워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분을 기다리지는 않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되네요. 카드들도 다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어요. 이분을 만나봤자 이분은 또 막 무슨 날뛰는 망아지 마냥 약간 여러분들에게 확신은 안 주면서 그러면서 자꾸 찔러보기만 하고 그랬다가 또 달아나고 또 다시 왔다가 약간 이런 불안정한 패턴들이 반복될 것 같아서 그 부분 한번 주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어쩌면 우리 여러분들도 이분과의 직접적인 재회를 말한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사과를 바라거나 그냥 연락을 해서 오해라도 풀고 싶다라는 마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아무튼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만약에 연락이 닿잖아요. 4개월 차쯤에. 그러면 이때는 재회로까지 이어질 수는 있어요. 왜냐면 감정 자체가 큰 카드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이 생길 것 같은데. 생긴대. 뉴페 봤거든요. 지금 뉴페 보고 있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의. 생긴대요. 더 괜찮은 사람, 더 잘생기고 매력적인 사람이 생긴대요. 차라리 이런 찌질한 놈보다는 이분을 만나십시오,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요. 이분에게서 연락이 오게 되는 날짜도 한번 찝어드려 볼게요. 2, 9, 1, 4. 네, 이런 게 들어간 날짜의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어떤 조언 카드 뽑아볼게요. 조언 카드. 아이고. 조언 카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찌질한, 이런 인간이 덜 된 이런 발바리 같은 분보다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진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카드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 이게 조언이고 그리고 이런 얘기도 나와요. 좀 더 바쁘게 살아라. 좀 더 열심히 본인 할 일 하면서 자기 개발 열심히 하면서 바쁘게 살아라. 미친 듯이 일에만 집중을 해라. 미친 듯이 바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약간 워커홀릭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가입, 슈퍼챗 모두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회원 영상을 보시면 우리 여러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는 영상이 속마음 영상을 포함해서 15개가 넘고요. 심지어 저한테 댓글로 따로 상담 받으실 수 있는 컨텐츠도 업그레이드 좀만 하시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너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고 자세하고 좋은 상담을 원하신다면 네, 카톡 링크로 문의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정과 타로는 복채가 있어야만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좋아요랑 구독, 댓글로 본인의 소원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3번 분들 리딩 시작해볼게요.
우선 우리 여러분들의 상황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되게 좀 사실 우리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이 이별이 너무 어이가 없다? 허무하다? 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별의 끝에 남은 게 뭔가 하나도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뭔가 시작도 이분이 하고 끝도 이분이 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더더욱 우리 여러분들이 이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이 없다?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느끼시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나는 할 만큼 했고, 좀 최선을 다했고, 매달릴 만큼도 많이 매달려 봤는데, 바뀌는 게 없어서 더 좀 화가 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고요. 약간 이분을 향해서 어떤 분노를 느끼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이분이 진짜 좀 빠르게 왔다가 빠르게 떠난 느낌이기도 하고요. 음, 본인이 처음에 먼저 분명히 난리치고 좋다고 난리 부르스 치고 그랬을 것 같은데 뭔가 끝 부분에 와서는 너무 차갑고 냉정하게 변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내가 알던 그 친구가 맞나? 내가 알던 그렇게 순수하고 좀 뭔가 나한테 잘해주고 그렇게 표현 잘해주고 그리고 좀 다정해 보이고 그런 애가 맞나? 하고 좀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좀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나 같은 사람 어디 있다고 네가 감히 나를 차?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설사 뭔가 여러분들이 찾다고 할지라도 찾지만 뭔가 차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뭔가 두 분은 만날 때는 굉장히 좀 좋고 대화도 너무 잘 통하고 티키타카도 잘 되고 그렇지만 사실 성향적으로는 완전히 좀 정반대인 느낌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더 좀 적극적이고 약간 좀 불 같고 그런 느낌이 있는 반면 이분은 약간 좀 물 같다고 해야 되나? 사주에 약간 좀 물이 많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물이나 약간 목 약간 이런 게 많을 것 같은 되게 좀 수동적이고 회피적인 성향으로 느껴지거든요. 음. 두 분은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안 맞기도 정말 뒤지게 안 맞아요. 음. 사실 언젠가는 끝이 보이는 관계였기도 하고, 어, 이 사람이랑 진짜 끝까지 안 될 거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너무 갑작스러웠어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음. 이 사람은 약간 좀 연락 패턴도 이상할 것 같아요. 본인이 안 바쁠 때는 굉장히 잘하다가 본인이 조금만 바빠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과 갈등이 생기거나 그러면 갑자기 좀 도망가거나 회피하는 느낌도 있고, 뭔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음, 본인도 최선을 다했는데 왜 너는 못 알아줘?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지쳤다, 실제로 뭐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고, 네가 원하는 것만큼 못 맞춰줄 것 같다, 너를 서운하지 않게 할 자신이 없다, 뭐 이런 말들을 했고 끝났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뭐 너를 위해서 놓아주는 거다, 약간 이런 류의 멘트들을 했을 수도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속마음 한번 좀 볼게요. 무슨 헛소리를 해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 나는 솔직히 너랑 진짜 결혼까지 가고 싶었던 것도 맞아. 네가 내 첫사랑이었고, 너만큼 내 이상형이었던 사람이 없었어. 너만큼 내가 좋아했던, 깊이 사랑했던 사람은 처음이었거든? 음. 그만큼 너랑 처음 해보는 것도 처음이었고, 어, 이런 감정을 느낀 것도 진짜 처음이었어. 어, 하지만 현실적인 장벽들도 있었잖아. 우리의 의지만으로 안 될 만한 일들도 많았잖아. 뭐, 그게 거리든 간에, 나이 차이가든 간에, 아니면 제3자의 문제든 간에, 아니면 이분의 어떤 상황적인, 현실적인 문제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차피 결혼이 안 됐을 거잖아. 그리고 우리는 가치관 차이나 이런 것도 좀 많았잖아. 싸울 때 해결하는 방식도 좀 달랐고.
애초에 안 될 거, 애초에 결혼까지 못 갈 거, 지금 너를 놓아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해. 내가 이기적인 것도 맞고, 내가 쓰레기인 것도 맞고, 내가 회피형인 것도 맞고, 뭐야, 내가 속이 좁은 것도 맞고, 내가, 비겁한 것도 맞아. 나를 욕해도 돼. 하지만 우리 둘을 위한 일이었어. 라고 좀 자기 변명 중인 모습도 있네요. 이 사람은 계속 여러분의 인스타나 SNS, 뭐 프사, 염탐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그림도 있고요. 계속해서 궁금해해요. 뭐 차단을 풀었다가 말았다가 약간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굉장히 지금 뭔가 간제비처럼 찔러보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어쩌면 두 분이 진짜 뭐 연락이 닿았다가 안 닿았다가 약간 이런 패턴이 반복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뭐 어쩌면 이분에게서 최근에 좀 연락이 왔나 싶을 정도로 약간 이분의 마음가짐 자체가 요즘 따라 여러분들에 대해서 생각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진짜 좀 운명처럼 다시 만나고 싶어. 그리고 이번에 다시 만난다면 진짜 진지하게 만나고 싶은데 솔직히 그게 쉬울까? 라는 생각도 들어. 솔직히 말해서 아, 다시 좀 싸울 것 같고 다시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우리 사이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솔직히 성향 차이가 많은 것도 사실이잖아.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어. 계속해서 좀 갈팡질팡하고 있어. 음. 근데 내가 마치 너와의 관계에 있어서 좀 잘못을 한 것 같기도 해. 약간의 미안함도 솔직히 느끼고 있긴 하거든. 너를 그렇게 좀 외롭게 내버려뒀던 것, 또는 내가 좀 마음에 꽁꽁 담아두고 있다가 갑자기 회피해버린 것, 또는 뭐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버린 것, 내가 이기적으로 굴었던 것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좀 미안하기는 해. 음. 내가 너랑의 관계에 있어서 좀 신뢰나 이런 걸 잘 안 지킨 것도 사실이고, 너한테 어느 정도 좀 잘못한 것도 사실이잖아. 음, 내가 좀 철이 없고 이기적이긴 하잖아. 근데 원래 내 성향이 그래. 원래 내 성향이 그런데, 너가 좀 봐주면 안 돼? 너가 나를 좀 이해해주면 안 돼? 음, 이렇게 좀 피해자 코스프레 중인 부분도 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해. 아, 솔직히 나도 잘못한 건 맞지만 너도 그때 좀 잘못했잖아. 너도 그때 나를 너무 쪼았거나 아니면 나한테 좀 날선 말들, 좀 못된 말들을 했잖아. 나도 많이 상처를 받았었다고 이러면서 지가 더 버럭버럭 바락바락 대들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에휴, 뭔가 본인이 억울할 일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 미친놈인가? 조금 더 읽어볼게요. 솔직히 끝날 당시에 나는 실감이 안 났어. 우리 관계가 끝났다는 게 실감이 안 났어. 뭔가 아직도 너랑 연락을 주고받을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잘 잤어? 이런 톡이 와 있을 것 같고, 내가 무슨 고민이 있다고 하면 예전처럼 왜? 무슨 일 있어? 하고서 물어봐 줄 것 같았어. 나를 그 애칭으로 많이 대해주고, 그 귀여운 이모티콘도 보내줄 것 같았고, 그래서 솔직히 네 소식이 궁금했어. 근데 내가 솔직히 먼저 연락할 용기는 없었고, SNS라도 먼저 한번 몰래 들어가 볼까 했는데, 아니다. 내가 왜 그래야 돼? 씨, 남자가 쫀심이 있지. 임마. 이러면서 쿨해야지. 이러면서 또 참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본인의 자존심이 진짜 너무 중요해요. 고집이 진짜 똥꼬집 뺨쳐요. 아휴. 이분은 쿨병에 걸려서 그냥 냉동실에 갇혀야 하실 분 같아요. 약간의 그 허세가 진짜 좀 엄청난 분으로 보여지거든요. 허세끼가 엄청나지 않나요? 그림만 봐도? 다리를 이렇게 꼬고 있어. 아휴. 자, 좀 더 읽어볼게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너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 네가 어쩌면 어떤 새로운 시작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말투? 그런 어투? 그런 얘기들을 듣기도 했고 어쩌면 SNS나 프사에서 그런 느낌의 사진을 본 것 같기도 해. 뭐 정확히 어떤 시작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너는 이제 완전히 좀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았고, 나 없이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았어. 여기서부터 이제 심장이 철렁했어. 아, 이거 진짜 끝이었구나. 이러면서. 그걸 들은 순간 뭔가 나만 좀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나는 아직 여기 내 상황이 풀리지도 않았고, 미련이랑 씨름을 하고 있는데, 너는 이미 완전히 좀 새로운 챕터를 열고 있다는 게 그게 좀 씁쓸하더라고. 뭐, 물론 나도 제3자가 있을 수는 있어. 있을 수는 있지만, 뭐, 그건 별개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약간 얄밉죠? 제가 읽으면서도 굉장히 좀 얄미운데, 약간 내로남불 좀 쩌는 분이라서 그래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끝난 이유도 다 있었지. 솔직히 내가 너를 다 감당할 준비가 안 됐었던 것 같아. 연애가, 연애가 단순히 감정만으로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는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진짜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았어. 나는 뭐 일 핑계 대면서 연락도 제대로 안 했고 네가 서운하다 하면 왜 또 서운해 이러면서 넘겨버리기도 했고 뭐 데이트 비용 문제도 있었고 이분은 거의 무슨 끝부분에서는 연애 무임승차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팀플도 이렇게 하면 욕먹는데 그러다가 결국 우리는 끝났고 쫑이 났고 이제는 내가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음... 근데 이분 끝날 때 뭔가 책임을 회피했어요. 뭔가 말도 안 되는 변명이나 핑계를 댔었나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뭔가 아니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별하는 거다, 너를 위한 거다, 이런 말들을 했나요? 아, 어이가 없네. 근데 가끔 이런 생각도 들어. 이게 정말 좀 최선이었을까? 내가 그때 더 노력을 했더라면 지금쯤 우리는 다시 평화롭게 만나고 있을까? 아니면 우리는 진짜 결혼까지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하네요. 아이고야, 이제 와서 후회를 이렇게. 이거 결혼 카드라서 진짜 두 분 뭐 파혼 하셨나요? 아니면 진짜 뭐 동거를 하셨었나요? 왜 이렇게 진지한 느낌의 카드들이 뜨지? 자, 그러면 이분의 깊은 속마음 좀 더 볼게요. 새로운 시작 관련된 카드들이 굉장히 많이 뜨거든요. 나는 아직도 너를 간제비처럼 찔러보고 싶고 아직도 네가 궁금한 것도 사실이야. 너가 뭐하고 사는지, 네가 딴 남자, 딴 여자가 생겼는지, 아직도 나를 잊지 않고 있을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 미치겠어. 너가 다른 사람이 있는 것만 같으면 나는 좀 질투심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오히려 더 너에 대한 생각이 많아진 것 같기도 해. 나는 약간 너도 알다시피 좀 어떤 정복감이나 승부욕이 있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오히려 놓친 것 같을 때 더 너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아.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너랑 다시 만난다면 이전까지와는 완전히 좀 다른 관계로, 180도 다른 관계로 너랑 만나고 싶어. 그러니까, 이전같이 좀 지지고 볶고, 뭔가 서로의 대화 패턴이나 이런 것도 좀 안 맞았던 느낌도 있고, 갈등 해결 패턴이나 갈등 해결 방식도 달랐던 것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완전히 좀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다는 거야, 너랑은.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나는 약간 그런 의구심도 들고, 지금 나는 너랑의 관계에 있어서 좀 우위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 너한테 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내가 이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고 싶어. 두 분은 어쩌면 지금 뭐 기싸움 중일 수가 있겠네요. 약간의 주도권 싸움일 수가 있겠네요. 누가 이기나 보자. 누가 갑이 되나 보자. 약간 이런 느낌? 네. 자, 그러면 이분의 속마음 카드 좀 더 볼게요. 욱하는 마음에 그랬어. 후회해. 마음과 반대로 행동했어. 두 분은 어쩌면 진짜 끝날 당시에 진짜 말 한마디로 깨졌나요? 아니면 진짜 이분이 욱하면서 헤어졌나요? 너무 뜬금없이 갑작스럽게 끝났다는 느낌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되게 어이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전날까지도 하하호호 하다가 갑자기 이분이 터트려 보이니까 제 생각에 이분은요,
마음속으로 음흉하게 혼자서만 쌓아두다가 본인의 불만거리 이런 걸 쌓아두다가 뒤늦게 좀 폭발하는 아주 이제 뱀 같은 분으로 보여지기도 하네요. 이 정도면 약간 좀 분노 조절 장애 치료를 받으셔야 될 분 같기도 한데 이렇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어떻게 살까요, 이분은? 아이고, 치료 좀 받아. 자, 다음 카드에서 이제 사랑해라는 카드가 뜨네요. 이분의 진심이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아직도 좋아하는 마음이 크게 남아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좀 걸리는 게 많다 이것뿐이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부족한 나를 이해해줘서 내 편이 되어줘서 고마워. 어쩌면 우리 여러분들이 이분에게 굉장히 좀 쉴 수 있을 만한 안식처가 되어줬던 것 같기도 해요. 어쩌면 이분에게 좀 굉장히 헌신적으로 잘해줬거나 여러분만큼 괜찮은 사람이 없다는 인상을 심어준 것 같기도 해요. 그만큼 좀 챙겨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느낌도 있어 보이고, 자, 그동안 못해준 것 같아 미안해. 앞으로 더 노력할게. 너에게 좋은 사람이 될게. 뭔가 좀 참회를 한 것 같죠? 약간의 좀 반성을 한 것 같죠? 하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놈의 이 반성, 이 참회 오래 가지 못해요. 이놈은 똑같습니다. 개버릇 남 못 준다는 얘기가 있죠. 이분은 약간 동네 발바리보다도 못한 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강아지가 낫습니다. 강아지들은 미안하면 이제 핥아주고 사과를 하고 눈치를 봐요. 저희 집 강아지도 그래요. 저한테 잘못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요. 근데 이분은 잘못을 하면은 피하기만 하고 도망가기만 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만 하고 아이고야 왜 살지. 자, 이분이 기억하는 여러분의 이미지 한번 볼게요. 자, King of Cups. 일단은 굉장히 좀 따뜻한 사람이고 감성적인 사람이고 뭔가 아량이 넓고 포용력이 넓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잘못을 했을 때도 여러 번 봐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느낌도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걸 약간 좀 당연시 여기는 쪼다 같은 마음도 있긴 하네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 잘해주는 게 정상인데 이분은 약간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의기양양해지는 분으로 보여져서 잘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그럼 두 분의 흐름도 한번 좀 볼게요. 흐름 1개월 차, 오 2개월 차, 3개월 차, 4개월 차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 관계는요 1개월 차에 무조건 연락이 와야 해요. 1개월 차에 연락이 안 오면 점점 더 뒤로 갈수록 가능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1개월 차에 연락운이나 어떤 만남운 또는 어떤 우연히 마주칠 수 있는 운도 보여져요. 그러니까 면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운?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어쩌면 이분이 뭔가 집 앞으로 찾아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아무튼 간에 그런 운이 다 1개월 차에 몰빵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1개월 차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3개월 차는 이분과의 흐름에 있어서 좀 안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분 사이에서의 어떤 좀 환경적인 변화나 이동수 또는 어떤 큰 싸움이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성이 불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3개월 차만 조심하시면 두 분이 그래도 평안하게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자, 그러면요, 이분에게서 연락이 오게 되는 날짜, 만나게 되는 날짜도 한번 제가 찝어드려 볼게요. 이게 은근히 좀 잘 맞다는 분들이 계셔서 신기한데, 자, 일단 4, 2, 6, 8, 네, 이런 게 들어간 날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을 위한 조언 카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 비슷한 카드들이 뜨네. 아까랑 비슷한 느낌의 카드가 떠서 미친 듯이 바쁘게 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야근을 자처한다던가 일부러 내가 투잡을 뛴다던가 아니면 일부러 내가 뭐 부업을 시작해본다던가 미친 듯이 바쁘게 살아보래요. 그럼 이 사람 생각도 안 날 거라고 하거든요.
그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조언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의 스타일 변화 이런 건데요. 스타일에 있어서 조언을 드리고 있는데 좀 더 귀여운 스타일? 뭔가 약간 좀 페미닌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좀 뭐라 해야 되지? 여성스럽거나 좀 더 귀여운 스타일로 스타일링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피부 관리 있죠? 피부 미용 약간 이런 쪽도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피부 관리나 시술 이런 거 한번 받아보시기를 카드에선 추천드리고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가입, 슈퍼챗 모두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회원 영상을 보시면 우리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영상이 15개가 넘고요. 조금만 업그레이드 하시면 저한테 직접 댓글로 상담받으실 수 있는 좋은 컨텐츠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정과 타로는 복채가 있어야만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들 좋아요랑 구독 잘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너럴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고 명확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네, 카톡 링크로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4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4번 분들 현재 상황 한번 볼게요. 언제까지 일해야 될까 하면서 좀 이제 체념한 마음도 계실 것 같아요. 카드들을 보자마자 자꾸 좀 언제까지 일해야 되나 이러면서 좀 지겨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진짜 끝난 지 좀 오래됐나 싶기도 할 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지겹다, 지쳐있다 이런 느낌들이 많이 들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때는 이 관계 자체가 너무 좀 불공평하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항상 노력을 하고, 나만 이 사람을 기다리고, 나만 좀 헌신을 하고, 나만 좀 잘해줬는데, 왜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지? 라고 생각하시는 모습이고, 뭔가 내가 한 10만큼 했는데, 그러니까 피드백은 0.1도 안 돌아오는 느낌이라서 지금 굉장히 좀 답답함을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뭔가 끝날 때 이 사람이 되게 좀 매정하게, 차갑게 좀 뒤돌아섰던 느낌도 있거든요. 약간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추억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한순간에 그냥 적이 될 수가 있지? 어떻게 한순간에 등을 돌릴 수가 있지? 라고 좀 생각하실 것 같고요. 뭔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자존감도 굉장히 좀 낮아진 느낌도 있어 보여요. 이 사람이 끝날 때 좀 못되게 굴었거나 모진 말들을 많이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좀 무책임하게 회피하면서 좀 도망가 버렸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뭔가 우리 여러분들도 그냥 이 사람 때문에 인생 전체가 좀 변했다는 느낌을 받고 계실 것 같아요. 원래는 내가 솔직히 뭐 남자 없이도 여자 없이도 진짜 좀 잘만 살아왔는데 이 사람을 만난 이후에 인생 자체가 좀 많이 좀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어쩌면 진짜 좀 우울증까지 오셨나 싶기도 할 만큼 괴로운 상태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두 분 사이에서 어떤 좀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한 가지 정도 있었을 거라고 느껴지거든요. 뭐 돈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장거리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나이차, 뭐 물리적인 거리, 아니면 이분의 뭐 어떤 상황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두 분의 이별에서 좀 한몫을 했다. 이렇게 보여져요. 마냥 두 분의 감정만 가지고는, 이 연애를 지속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네요. 네. 아무튼 그러면 이분의 속마음 한번 좀 볼게요. 이분의 속마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여러분들을 봤을 때는 진짜 본인의 이상형 그 자체였대요. 이렇게 예쁜 남자, 이렇게 예쁜 여자, 이렇게 잘생긴 남자, 처음 봤다. 이런 말을 했거나, 여러분들이 마치 무슨 밤하늘에 떠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 같았대요. 어, 오히려 너무 아름다워서 이분의 입장에서는 차마 좀 다가가기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과연 나를 만나줄까?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준이 높다, 본인에 비해서 더 잘났다, 라고 생각한 느낌이기도 해요. 어, 근데 이 사람이요,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본인만의 어떤 기대치를 높게 잡는 사람 같거든요.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 이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1부터 10까지 중에 10으로 정해놓고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잘못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본인의 기대와 어긋난다면 바로 조금 깎아 내려가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뭔가 등급을 한 뭐 S, A, B, C, D 약간 이렇게 넘겨가면서 여러분들을 점점 더 깎아 내려갔던 느낌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본인의 기대랑 다르니까, 본인의 환상과 다르니까 여러분들과 끝냈던 느낌도 있어 보이고요. 점점 더 소홀해졌다든가 권태기가 왔다든가 약간 좀 동태눈깔이 되었던 것 같아요. 끝날 때는 거의 무슨 진짜 동태눈깔이 되었던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하는 말 읽어드려 볼게요. 처음에는 정말 네가 내 운명의 짝이라고 생각을 했어. 너 같은 사람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지 내가 너무 좀 복받았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우리가 점점 더 마찰도 좀 잦아지고 점점 더 안 맞는 게 생기고 뭔가 내가 현실적으로 바빠지기도 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너에 대한 어떤 환상 같은 게 조금 조금씩 벗겨졌던 느낌도 있어. 그리고 나 혼자서 이렇게 마침내 결론을 내렸어. 너랑 진짜 결혼까지는 할 수 없겠구나. 너랑 진짜 깊은 관계나 뭐 결혼까지, 장기적인 만남까지는 더 이상 이어나갈 수 없겠구나. 라고 내가 좀 혼자서 지레짐작하고 판단을 해버렸어. 너도 알다시피 내가 워낙에 좀 음흉하고, 속이 좁고 밴땡이 소갈딱지만 하고 회피형에다가 쪼잔하고 찌질한 놈이잖아. 너가 싫었던 건 아닌데 그냥 약간 좀 어떤 지루함? 약간 어떤 권태기? 이런 게 왔던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도 한번 알아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 이 사람 뭐 진짜 지금 제3자가 있나요? 아니면 진짜 무슨 환승을 했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근데 끝나고 나니까 너무 너 없는 삶이 생각보다 더 공허해. 더 휑하다고 느껴져. 진짜 이렇게 끝난 걸까? 이거 어느 한쪽에서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먼저 나한테 좀 다가와주고 표현해주고 질질 짜면서 매달려줬으면 좋겠어. 근데 너도 좀 조용하고 나도 조용하고 그래서 결국 이게 그냥 끝난 거구나 싶어. 처음에는 솔직히 이렇게까지 후폭풍이 올 줄 몰랐어.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 어차피 헤어진 거 뭐 어쩌겠어. 이러면서 그냥 솔직히 처음엔 대가리 꽃밭처럼 지냈거든. 너가 알다시피 내가 좀 대가리 꽃밭 같은 면이 있잖아. 근데 아니더라고. 어, 문득 너랑 예전에 같이 봤던 드라마나 같이 봤던 영화가 떠오른다던가 우리가 좋아하던 카페 앞을 지나간다던가 그러한 좀 사소한 순간들이 자꾸 떠오르는데 이상하게 좀 가슴 한쪽이 묵직해져. 지나가는 커플만 봐도 저것도 언젠간 끝나겠지 이러면서 나도 씁쓸해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 감정을 다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다시 연락해볼까 했다가도 아니야 그럼 내가 너무 없어 보이잖아. 내 체면이 너무 구겨지잖아. 이러면서 나는 자존심이 죽기보다 중요하거든.
너도 알다시피 내가 한 똥꼬집 하잖아. 이러고 있고. 그래서 그냥 좀 조용히 살아야겠다 했다가도 근데 진짜 이대로 끝나는 거 맞아? 하면서 또 혼란이 오고 머릿속으로 이제 미친놈처럼 시뮬레이션을 50번 정도 돌리고 있어. 이 사람 뭐지? 혼자 약간 조현병이 온 것 같아요, 이분. 조금, 진짜 미친 것 같다. 자, 그리고 웃긴 거는 너도 내가 너를 그리워하고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것 같아. 너는 원래도 눈치가 빠르잖아. 분명 내 속마음도 어딘가에서는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도 아무런 액션을 안 취하고 있고, 너도 아무런 표현을 안 하고 있어서 나도 지금 좀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어. 너도 나랑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참는 거야? 너도 나랑 기싸움 중인 거야? 누가 이기나 보자. 이러면서. 아니면 그냥 진짜 마음 정리 끝난 거야? 나한테 먼저 연락 올 가능성은 0.1도 없는 거야? 이러고 있고. 이 사람이 타로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타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보고 있을 수도 있겠고. 그렇게 혼자만의 머리 싸움을 하다가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버리는 거야. 밤에 알아 누웠어. 나는 지금 너무 아파. 솔직히 나 지금 잘 사는 척 하고 있기도 해. 너 없이도 잘 사는 척, 뭐 후련한 척, 다 별 생쇼, 생 난리를 치고 있어. 하지만 그게 안 돼. 사실 현실은 너무 힘들고 막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나도. 근데 너한테 티내는 거는 그거는 거의 죽기보다도 싫어. 오, 나 센 척 해야 되거든. 나 허세가 무엇보다 중요하거든. 허세 빼면 시체야. 미안한데. 이러면서 이러고 있고. 아이고. 네, 또 무슨 쌉소리를 하는지 볼게요. 자, 킹 오브 컵. 솔직히 말해서 너한테 마음이 엄청 크게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야. 너한테 마음이 엄청 커. 그립기도 해. 감정이 미친 듯이 막 흔들리고 있어. 나도 지금 미친놈처럼 엉엉 짜고 질질 짜고 밤마다 그러고 있어. 안 믿기겠지? 진짜 그러고 있어. 이러고 있고. 너가 나한테 엄청 잘해줬던 것도 사실이고, 너만한 사람 없다는 것도 나도 알고 있어. 너만큼, 좀 능력 있거나, 너만큼 좀 귀여운 사람. 그게 아니라도 너만큼 나한테 맞춰줬던 사람. 이제 와 보니까 그런 사람 없을 거라는 걸 나도 알겠어. 다른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랑 너랑 비교 중이기도 해. 네가 더 예쁜 것도 사실이고. 이러고 있고. 자. 그다음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너랑 좀 더 현실적인 기반이나 이런 게 갖춰진 뒤에 다시 한번 만나고 싶은 것도 사실이야. 내가 현실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우리 모두 좀 진짜 결혼할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 모두 뭔가 우리의 성격 차이나 가치관 차이 이런 것도 좀 좁혀지고 특히 너도 너 버릇 같은 거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참 괘씸하죠.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이 잘못했다고 알고 있기는 하고 약간의 어떤 미안함이나 죄책감도 갖고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탓하는 마음, 약간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어떤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마음이 좀 더 큰 것 같기도 해요. 진짜 정 떨어지네요. 좀 더 볼게요. 있잖아. 우리가 쿵짝이 잘 맞을 때는 진짜 좀 잘 맞았잖아. 우리가 대화가 잘 통할 때는 정말 잘 통했었잖아. 우리가 뭐 유머 코드나 이런 것도 또 은근 좀 잘 맞았었잖아. 은근 티키타카 잘 될 때는 무슨 환장의 콤비 같았고. 근데 그만큼 좀 많이 싸웠잖아. 많이 좀 마찰이 있었잖아. 너랑 나랑은 약간 갈등 해결 방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달랐잖아. 나는 비겁한 쪼다 회피형인데 너는 당당하고 어느 정도 좀 전투적인 불안형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안 맞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느낌이고 약간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자격지심 아닌 자격지심이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본인보다
좀 더 그릇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런 마음도 있네요. 어, 이게요. 그래도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뻗팅기다 보면 네가 알아서 연락이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 네가 알아서 나 좋다고 하겠지. 원래 네가 나한테 많이 매달렸었잖아. 원래 네가 나한테 좀 잘해줬었잖아. 네가 알아서 나 좋아하겠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느낌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내 황소 고집을 유지하고 싶어. 이거 황소잖아요. 이 카드 보이시죠? 황소잖아요. 나 이 황소 고집을 유지하고 싶어. 조금이라도 너한테 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 쫀심이 너무 중요해서. 이러고 있고. 그리고 네가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서 나도 결정을 할래. 네가 나한테 잘해주거나 네가 나한테 먼저 다가오거나 표현을 한다면 나도 좀 마지못해서 받아주는 척 해볼게. 근데 너도 지금 아무런 액션 안 취하고 있잖아. 너도 나한테 행동을 한다면 생각을 해볼 텐데 행동을 안 하고 있잖아. 이러면서 약간 여러분한테 사태질하면서 여러분 탓을 하는 느낌이기도 해요. 미친놈인가? 네. 이 사람의 속마음 카드 조금 더 볼게요. 무슨 쌉소리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서로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게 많나 봐. 너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들을 봤어. 시간을 두고 천천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네요. 시간을 얼마나 더 드려야 될까요? 이분에게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80세까지 독거 노인이 될 때까지 좀 내 혼자 내버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분이 약간 여러분에 대해서 좀 실망했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 보이기도 해요. 뭐 때문에 이렇게 실망을 했다는 건지 모르겠네. 네, 좀 더 볼게요. 정이 들었나 봐. 추억이 왜 이렇게 많은 걸까? 곳곳에 너랑의 기억이 있어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곳곳이라는 게 이분의 집이나 뭐 약간 이런 게 될 수도 있겠고 이분이 서로 자주 가던 카페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두 분이 같은 회사나 뭐 같은 학교 같이 매번 만나는 상태였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고 아무튼 어딜 가도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대요. 특히나 요즘 따라 여러분이 줬던 물건이나 여러분과 찍었던 사진들 이런 걸 자꾸 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러분들 혹시 프사 같은데 좀 활짝 웃는 사진이나 좀 엄청 예쁜 인생샷 이런 거 해놓으셨나요? 이런 거 해놓으신 분들 많이 계실까요? 그런 것 때문에 더 감정이 흔들린다고 하네요. 자, 볼게요.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 난 너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본인이 좀 못해줬다라고 생각하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끝날 때 이런 말을 하면서 끝났을 수도 있어요. 더 좋은 사람 만나, 건강하고, 뭐 취업 잘하고 등등, 뭐 이런 말을 했거나, 못해줘서 미안해. 이런 좀 여지 흘리는 말들을 했거나, 많이 고마웠다. 너 같은 사람, 앞으로 없을 거다. 너같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으로 없을 거다. 뭐 이런 쌉소리를 하면서 미련을 질질 흘려가면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다 의미가 없죠, 이런 말. 참, 왜 살지. 네가 참 밉다.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었어. 가끔은 화가 나고 억울해. 아이고, 봐봐요. 이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니까요. 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약간 어느 정도 본인에게 모질게 대했거나 좀 자존심을 긁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뭐 특히나 끝날 당시에 그렇게 대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것도 진짜 피해자 코스프레죠. 여러분들이 준 상처는 1이라면 이분이 여러분에게 준 상처는 10이에요. 10. 비교가 안 되죠. 자, 이분이 여러분을 기억하는 이미지 한번 볼게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일단은요, 굉장히 좀 뭔가 배려심이 깊고 따뜻하고 감성적이면서 뭔가 귀엽다? 자꾸 좀 귀엽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청순하고 맑은 느낌?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 자체가 어쨌든 좀 해맑고 순수하고 악의가 없다? 뭔가 본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었던 것 같다? 본인을 어떤 조건에도 어떤 형편에도 많이 좀 사랑해주고 품어줬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튼 두 분은 뭔가 좀 서로가 서로에게 진짜 좀 첫사랑이었나 싶기도 할 만큼 아무튼 조금 따스한 햇살 같은 존재로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죠? 햇살, 해바라기. 여러분들이 약간 좀 해바라기 같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 이분과의 흐름 한번 좀 볼게요. 흐름 어떻게 될지. 어머, 어머, 어머나. 우와.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와, 이거 흐름들이 너무 좀 좋게 떠서 제가 좀 화나는데 사실 이 커플은 재회가 안 됐으면 했거든요. 왜냐면 이분이 너무 좀 속을 썩일 것 같아서. 하지만 재회는 가능하대요. 제 바람과는 다르게 재회는 하신대요. 특히나 이 부활 카드, 에이스 컵, 완드 카드, 텐컵, 스타 카드 모두 좀 거를 타선 없이 너무 좀 좋은 카드들이에요. 재회는 가능하대요. 빠르면 1개월인데 늦어도 한 4개월 이내로는 재회까지 하고 연락도 오고 하시긴 할 거래요. 아유,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 저한테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긴 한데요. 네. 어쩌면 이분이 여러분들과 접점을 만들려고 할 것 같아요. 운명처럼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이거든요. 우연이라도 다시 만나고 싶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집 앞으로 찾아오나 싶기도 하고 이분과 만나게 되는 날짜나 연락 오게 되는 날짜를 한번 뽑아 드려볼게요. 우선 0, 7, 2, 그리고 4, 네, 이런 게 들어간 날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 한번 제가 뽑아 드려보고 마무리 해볼게요. 조언 카드. 그 두 분 중에 한 분에게 약간 좀 이동수가 뜨거든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동수, 뭐 확장, 이사, 이동, 이직, 더 좋은 삶으로의 방향 전환, 약간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그런 좀 환경적인 변화에 마음을 좀 단단히 하라 라고 카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분이 다가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볼게요. Communicate clearly 라는 카드가 뜨거든요. 의사소통을 좀 명확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카드들이 뜨면 흐지부지 하지 말고 이분이 연락 왔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감정에 호소하지도 말고 이분에게 질질 짜거나 매달리지 말고 확실하게 그냥 파워 T처럼 명확하게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얘기하라. The situation will improve 라는 카드네요. 상황은 분명히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질 것이다.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카드예요. 다음 카드에서 Meditation brings answers 이라는 카드거든요. 명상을 하래요. 내면 탐구를 하래요. 그니까요. 이 사람한테만 매달리거나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카드는 얘기 드리고 있고 명상을 하고 스스로 좀 자아 탐구도 하고 네 마음을 좀 차분히 가라앉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가입, 슈퍼챗 모두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회원 영상을 보시면 우리 여러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는 영상이 15개가 넘고요. 심지어 조금만 업그레이드 하시면 저한테 직접 댓글로 상담받을 수 있는 좋은 컨텐츠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너럴이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카톡 링크로 문의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점과 타로는 복채가 있어야만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들, 네, 최소 좋아요, 구독 이 정도는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댓글로 본인의 소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